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제조업 경기가 시장 전망을 소폭 웃돌며 6개월 내 최고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마킷은 미국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54.1을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기록인 53.1을 웃돌고 예비치인 54를 소폭 상회하는 것으로 6개월 내 최고치입니다. 한편 10월 ISM 제조업 PMI도 50.1로 전망을 웃돌았지만 성장세는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하며 2년 열의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신규 주문이 대폭 늘어 달러 강세 여파로 부진했던 제조업 부문에 희망을 안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미국의 건설 지출이 민간과 공공부문 지출 증가에 힘입어 7년 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9월 미국의 건설 지출이 전월 대비 0.6% 증가한 1조 900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로이터 전망치인 0.5% 증가를 웃도는 것으로 2008년 3월 이후 최고치입니다. 중국의 10월 차이신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48.3으로 집계됐다고 시장 조사업체 마킷이 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 9월 확정치 47.2와 시장 전망치 47.5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경기 확장과 위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선인 50을 8개월 연속 밑돌았습니다. 유로존의 10월 제조업 구매관리자 지수 확정치가 52.3으로 집계됐다고 시장조사업체 마킷이 2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23일 발표된 예비치이자 9월 수치인 52.0에서 0.3포인트 오른 결과입니다. 유로존의 제조업 PMI는 경기 확장과 위축을 가르는 기준선인 50을 28개월 연속으로 웃돌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박진영입니다. 어제는 세계 각국에서 제조업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미국과 유럽에서는 경기 판단 기준선인 50을 넘으면서 그래도 괜찮은 성적을 보였는데요. 이 반면에 중국의 PMI는 시장 예상치는 웃돈 것으로 나타났지만 이 경기 판단 기준선인 50은 또다시 밑돌았습니다. 자, 11월의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각국의 지표에 따라서 좀 시장이 움직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각 시장 상황 어떤 모습으로 마감을 했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뉴욕 증시 함께 보시죠. 어제 뉴욕의 3대 지수 모두 시원하게 잘 올랐습니다. 일단 다우지수는 0.9% 넘게 올랐고요. S&P 500 지수는 1.2%, 나스닥은 1.45%가량 올랐습니다. 어제 호조세를 보였던 미국과 유럽의 제조업 지표가 투자 심리를 회복시켰고요. 그중에서도 특히 바이오테크와 에너지 그리고 헬스케어 업종이 잘 오르면서 지수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번에는 유럽 마감 상황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유럽 주요 증시도 오름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은 0.01% 소폭 올랐고요. 독일 닥스 지수는 0.93% 상승, 프랑스 캬크 지수는 0.38% 오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유로존의 PMI 지표도 시장 예상치를 웃돌면서 시장이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자, 유로존 PMI는 28개월 연속 이 경기 판단 기준선인 50을 웃돈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유가 마감 상황도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국제유가는 다소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WTI는 배럴당 1% 하락하면서 46.14달러 기록했고요. 브렌트유는 1.6% 하락하면서 48.8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어제 발표됐던 중국의 차이신 제조업 PMI가 이 전망치를 웃돌았지만 50은 밑돌면서 이 원유 수요 감소 우려감이 다시금 고개를 든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러시아의 원유 생산 확대 우려감까지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에는 아시아 마감 상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아시아 주요 증시 전체적으로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먼저 상해종합지수 전일 대비 1.7% 하락하면서 3,32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이틀간 발표됐던 제조업 지표가 부진했던 것이 일단 증시 하락을 이끈 것으로 보이고요. 이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했던 제조업 PMI는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49.8이었고 차이신 PMI는 예상치는 상회했지만 48.3을 기록하면서 경기 판단 기준선인 50은 밑돌았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지표로 인해서 경기 둔화 우려감이 나타나면서 일본 증시 역시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니케이 지수 무려 2.1%나 하락을 했는데요. 오늘 일본의 시장에 더해서 내일 진행되는 일본의 우정그룹 3사의 상장을 앞두고 이 그간 상승한 데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온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마감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코스피는 어제 0.28% 소폭 오르면서 2035포인트를 기록을 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0.53% 하락하면서 겨우 680선을 지지했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외국인이 1,000억 원 넘게 매수하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고요. 이 가운데 주주 친화 정책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이 삼성그룹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투자 심리 회복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은 장 초반에 하락 전환한 이후에 낙폭을 줄이지 못했는데요. 코스닥에서는 특히 기관의 매도세가 두드러졌습니다. 자,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 이렇다 할 방향성이 있었다라기보다는요. 이 개별 종목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이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어제 원달러 환율은 다시 3원 내리면서 1,137원을 기록했습니다. 자, 11월 첫 거래일이었던 어제 이 각국의 지표에 따라서 시장이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모습을 보일지 궁금해집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시작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국내 시황의 대가와 함께 시장 전략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이죠. 오늘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11월이 되고 이사님과는 처음 만나 뵙는데요. 이번 달 전략에 대해서도 좋은 말씀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어제 미국과 유럽 그리고 중국까지 제조업 지표가 발표된 가운데 유럽과 미국 증시는 아주 잘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11월 첫 거래일의 글로벌 증시 전체적인 리뷰부터 부탁을 드립니다. 네. 네, 죄송합니다. 이 목이 메이네요. 네. 자, 이제 올 한 해도 달력으로 본다면 2장이 남았죠. 11월과 12월 이제 거의 마무리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12월 중순 되면은 연말이다, 크리스마스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는 것은 이제 한 달 반 정도, 거래일 수로 본다면 한 30일 정도가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올해도 거의 다 이제 마무리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자, 주식시장 참 어려웠습니다만 지난 10월 달은 보이지 않게 상승폭이 큰 그런 모습을 보였죠. 미국 다우존스 종합지수를 기준으로 본다 하더라도 4년 만에 월간 상승률로는 최대의 상승률을 기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과연 지난 10월 달의 상승세가 11월 달에도 지속될 수 있는지 여부가 투자자분들 가장 큰 관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것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언급해드리고요. 전일장 리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먼저 전일 미국 증시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시장은요, 여러분 오늘 새벽에 눈 뜨자마자 요즘은 미국 시장부터 보시는 분이 많다고 합니다. 그만큼 초미의 관심이 미국 시장이죠. 자, 이 미국 시장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아마 이과의 미소가 지어지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어제 국내 시장에서 밀릴 때 매수하셨던 분들은 오늘 얼마나 오를까 하는 기대감도 갖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만큼 전일 시장은 아주 긍정적인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다우존스 종합지수 일봉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존스 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띄워주십시오. 네. 자, 화면에 지난 이틀간의 견조한 조정 이후에 다시 장대 양봉으로서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더 가겠다는 얘기죠. 다우존스 종합지수의 모습으로 본다면 17,500포인트가 이미 돌파되는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상승 지속형 패턴이다.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에게
드리면서 계속해서 매수 마인드 전략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미국 증시의 모습을 보면 추가 상승이 더 가능한, 앞으로 더 가겠다는 18,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짙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어제 발표된 미국 제조업 지수가 긍정적이죠.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이나 유럽 제조업 지수 PMI도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또 예상치보다 더 좋은 그런 모습을 보였죠. 특히 유로존 PMI가 먼저 발표됐는데 52.3, 시장 전망치를 상향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미국 PMI도 50.1이죠. 역시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조업 지수가 50을 넘었다는 얘기는 뭐죠? 경기가 아직까지도 여전히 확장세가 지속되고 있다, 긍정적이다는 얘기입니다. 그 50 이상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불식시키는 그런 인식 속에 미국 증시가 상승폭을 확대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다우가 165포인트 상승한 가운데 17,828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 시장도 73포인트가 상승한 5,127포인트로 지난 10월달의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면서 11월을 아주 산뜻하게 출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11월 달도 긍정적인 신호를 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유럽 증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영국은 강보합세로 마감했습니다만 독일 0.9%, 그리고 프랑스는 0.38%가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 역시 제조업 지수 상승, 특히 중국의 경기 연착륙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하는 소식과 함께 유럽 증시도 일제히 상승함으로써 지난 10월 달의 상승세가 그대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도 추가 상승의 가능성에 더 무게 비중이 주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독일 닥스 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이 화면에 보고 계시는 것이 독일 닥스 지수의 일봉 차트의 모습인데요. 지난 일주일간의 견조한 기간 조정 이후에 그렇죠, 장대 양봉으로서 신고가 행진을 벌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난 7월 말과 8월 초의 고점 11,500포인트, 11,000포인트 돌파 가능성이 더 짙게 내포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죠. 닥스 지수, 독일 시장이 유럽 증시를 이끌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이 닥스 지수의 장대 양봉, 지난 일주일간의 기간 조정을 탈피하는 그런 모습은 추가 상승의 무게 비중이 두어지는 그런 긍정적인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중국 시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중국 시장은 먼저 차트 한번 볼게요. 네, 말씀드리기 앞서 중국 상해종합지수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이동평균선을 3개를 그려드렸어요. 맨 밑에 검정색, 화면을 보시려면 모르겠는데 검정색은 5일 이동평균선이고요. 붉은색은 20일 이동평균선이고 파랑색은 60일 이동평균선입니다. 제가 왜 그 이동평균선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냐면요. 어떤 모습입니까? 한 점에 수렴하고 있습니다.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한 점에 수렴하면은요, 이거 그 다음에 변동이 크게 나타난다는 얘기죠. 위로 올라갈 가능성과 밑으로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서 상승하면 급등이 나오고 하락하면 급락의 가능성이 있는, 그러니까 중국 증시로 본다면 단기 분기점 구간에 놓여져 있는, 그러니까 오늘과 내일장의 모습, 길게 보면 이번 주의 모습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빠르면 중국 증시가 내일장 이후부터,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변화의 패턴을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사실 미국 증시 외에도 전 세계 시장,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이 중국 시장입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좋을 것이다 하면은 국내 증시가 움직여요. 또 업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에서 경기가 호조세를 보인다면 대중국 관련 우리나라 업종이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인데 중국 시장은 어때요? 조만간 뭔가 일이 날 것 같은 폭풍 전야의 암흑의 속에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중국 증시는 기술적 분석상으로 분기점에 놓여진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해외 여건이 굉장히 순풍입니다. 긍정적입니다. 미국,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럽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중국 증시도 아래로 하락할 가능성보다는 위로 상승할 가능성에 저는 단 1%의 가능성을 더 높게 봅니다. 1%라도.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위로 튀는 모습을 한번 체크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 신호는 장대 양봉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이제 본격적인 중국 증시도
상승의 시작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오중전회가 끝났어요. 중국도. 그렇죠? 이제 중국에서 어떤 경기 부양책과 안정책을 내놓느냐의 여부 한번 같이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달 말 정도에 되면은 2016년도 올해를 1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2016년도에 대한 투자 전략과 체크 포인트를 한번 언급을 해드릴 텐데요. 거기에서도 이 중국 시장의 향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IMF의 SDR 특별 인출권의 가입 여부 이것이 맞물려지면서 중국 시장은 변화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자세히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지금 전일 시장의 모습으로 본다면 해외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중국이 뭔가 움츠리고 있는 듯한 아직은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깨구리가 멀리 뛰기 위해서는 한 발 뒤로 이렇게 움츠린다고 그래야 멀리 뛴다고 하죠. 그것처럼 중국의 모습도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 그리고 최근 두 달간의 지루한 기간 조정의 모습이 추가 상승의 가능성을 높이고 있고 중국 증시도 지금 이동평균선이 한 점에 수렴하는 모습으로 봐서는 오히려 이거는 상승 가능성이 더 높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해외 증시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국내 시장에도 오히려 추가 상승의 가능성에 더 비중을 두는 그런 매매 전략이 필요할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해 주신 대로 글로벌 증시 10월에 오름세가 꽤 괜찮았는데요. 이 11월 증시마저도 좀 견조한 흐름 이어갈 수 있겠다라는 전망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방금 속보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10월에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0.9% 상승했다는 소식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 11개월 연속 0%대 성장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이 디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 이어질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 또 우리 국내 증시는 아직까지 방향성이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이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는 혼조세를 보였던 우리 시장 전체적인 리뷰에 대해서 좀 투자 전략까지 부탁드릴게요. 네, 국내 시장도 보시면은 참 지루합니다. 중국 시장과 마찬가지로. 자, 미국이나 유럽 증시처럼 어떤 분은 저한테 어제 이런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보다는 유럽, 미국은 요즘 굉장히 좋아지고 있죠. 고용지표도 좋아지고 경기도 좋아지고. 근데 유럽은 우리나라보다 사실 실물 경기가 더 안 좋은 것이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증시는 어때요?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유럽 증시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더 실물 경기가 안 좋은 것처럼 보이죠. 그것은 여러 가지 외적인 요인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도 답답하게는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개선해야 될 점도 많겠죠. 자, 국내 증시도 보면 2050포인트 돌파 여부가 관건입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리면서 한 번에 돌파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미 지난주에도 여러 차례 2050포인트 돌파를 시도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돌파할 가능성은 더 높아지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코스피 시장 일봉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제가 앞서서도 여러 차례 강조해드렸다시피 2050포인트 라인 1차 저항선입니다. 네. 지난주에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가 결국 무산됐고 어제도 2030포인트대까지 다시 주저앉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자, 이제 20일 이동평균선이 지지하고 있는 지지선대 근접하고 있습니다. 과연 오늘 상승해 주느냐의 여부, 오늘과 내일 장에서 국내 시장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기간 조정을 걷느냐 아니면 직전 고점을 돌파하면서 다시 한번 우뚝 서느냐의 여부가 조만간 판가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내 시장도 과연 오늘 장에서 양봉의 모습을 주느냐 음봉의 모습을 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고 해외 증시가 긍정적으로 끝났기 때문에 국내 시장 오늘 상승하겠죠? 자, 아침 시초가 상승 출발한다면 상승한다 하더라도 시초가를 넘어서는 양봉을 보여주느냐 여부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제가 지난주 이 시간을 통해서도 오히려 매수 마인드 전략이 요구되고 있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역시 오늘도 그 전략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매수 마인드 전략을 지속하되 그렇죠. 그 템포는 조절할 필요가 있겠다. 만약에 오늘 장대 양봉으로서 250포인트 선을 돌파하면서 장을 마감해 준다면 오늘은 오히려 상승한다 하더라도 추격 매수도 한번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상승시 매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투자 전략 한번 점검해 드리죠. 미국 증시 상승 여파로 인해서 국내 시장 상승 출발 가능성이 짙게 내포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본다면 여러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도 상승 출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시초가의 상승 출발은 자제하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3등분으로 나눠서 매매 전략, 매수 전략을 특히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장이 시작하고 나서 1시간 후인 10시 그리고 2시
2시, 그리고 장마감 단일가. 이렇게 세 파트로 나눠서 매매 전략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한번 점검하죠. 무슨 얘기냐면, 오늘 상승 출발한다면 오늘 조정을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승 출발한다면 시초가에 배팅할 필요는 없겠지만 장이 시작되고 1시간 이후 10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2시 이후부터가 이제 마무리 전략이거든요. 2시 정도에서 한번 관심. 그리고 단일가에 매수한다. 이렇게 세 번에 나눠서 매수한다고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본다면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되느냐 여부.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 매수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고 신중하죠. 종합지수가 아무리 상승해도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오르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또 반대로 종합지수가 어제처럼 하락하고 혼조양생을 보여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옥석을 가릴 필요가 있는 것은 명약관한 일이죠. 요즘 들어서 계속해서 실적이 발표되고 있고 오늘도 실적이 발표됩니다. 오늘은 11월 3일 화요일날 우리나라는 한국타이어, 코웨이, CJ 헬로비전이 실적이 발표되고요. 미국으로 본다면 뉴필드, 모자이크, 디스커버리 커뮤니케이션, 매크로 힐, 갤로그 이런 회사들이 실적이 발표가 됩니다. 근데 여기서 또 어려운 점이 하나 있어요. 저도 명확한 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적이 긍정적으로 발표됐다는 소식과 함께 빠지는 종목이 있어요. 근데 어떤 종목이 실적이 긍정적으로 나타났다는 발표와 함께 상승을 해요. 그걸 어떻게 판단할까요? 저도 어렵습니다. 정확한 해답을 여러분에게 제시해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실적이 발표되기 전에 4, 5일, 5, 6일, 1, 2주 꾸준히 이렇게 상승을 보인다면 그 종목은 발표되면서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또 반대로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 계속해서 하락세를 보여요. 그 종목은 실적이 발표되면서 급등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 비근한 예가 KCC입니다. KCC, 우리나라 종합 건설 자재업체죠. 대표적인 이 KCC가 어제 급등을 했습니다. 그저께까지 일주일 내내 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역시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급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발표되기 전에 주가에 선 반영되느냐 안 되느냐의 여부를 체크해보는 것이 원칙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의 실적을 발표된 이후에 종목에 대한 투자 전략이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원위치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어떤 종목을 사느냐 그만큼 중요합니다만 제가 여러분에게 세 가지 테마로 한번 종목을 좀 더 엄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연말입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가 주주 친화 정책을 쓰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주주 친화 정책이라는 것은 주주를 우선하는 정책이죠. 그러니까 배당을 한다든지, 그렇죠, 증자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타사주 취득을 해서 소각한다든지, 아니면 우리 사주를 매수한다든지 이런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책을 쓰는 회사들을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연말이 다가올수록 최근 들어서 가장 뜨겁게 대두되고 있는 것이 삼성그룹 관련주죠.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삼성 계열사들에 대한 주주 친화 정책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타사주 매수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정책들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삼성그룹 쪽 관련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또 현대차그룹 관련주들도 주주 친화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쓰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롯데 형제일안이 아직까지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결국 해결의 실마리가 푼다면 이 종목군들도 급등의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되고, 그리고 앞에 설명드리면서 말씀드렸던 KCC 대표적인 자산주죠. 이런 종목들도 눈여겨보자. 그래서 대형주 중에서 이들 종목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오늘 새벽에 끝난 뉴욕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요. 두 가지 테마가 장을 이끌었습니다. 첫째는 바이오 관련주들이 이끌었어요. 두 번째는 에너지 관련주들이 이끌었거든요. 그 여파가 국내 시장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개별 종목에 여러분 눈여겨보시는 분이라면 바이오 관련주들 한번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바이오 대표주자, 코스피 시장에도 있고 코스닥 시장에도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관련주들, 한미약품을 필두로 해서 종군당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가겠죠. 일양약품 같은 종목군들,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메디포스트라든지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이 들어갈 겁니다. 따라서 이들 바이오 관련주들을 한번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미 충분한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커요.
또 코스닥 시장에서 코롱생명공학 같은 종목군들도 이미 충분한 기간 조정을 거치지 않은 생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장에서는 바이오 관련주 눈여겨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다음으로서는 증권주입니다. 증권주도 이 시간을 통해서 증시가 호랑세를 보인다면 최대의 수혜주도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증권주가 오히려 제가 말씀드렸을 때보다 상승보다는 하락한 종목이 많습니다. 근데 여전히 매력은 있어요. 특히 이 증권주 지금 뜨거운 감자가 뭐죠? 예, 대우증권 인수전입니다. 자, 어제 예비 입찰서를 마감을 했죠? 그래서 4파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KB금융, 그리고 한국금융지주, 그리고 미래에셋증권, 여기에다가 대우증권 노조. 대우증권 노조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대우증권 노조를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는 3파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여파로 미래에셋증권도 대규모의 그 인수 작업을 마련하면서 대규모 증자를 했고요. 그리고 KB금융도 마찬가지고 한국금융지주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 여파로 그래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오히려 인수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이것이 시너지 효과를 올릴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 않을까. 그래서 한두 종목에 집중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있죠. 그런 분이라면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은 시점이 충분히 되고 있다. 특히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으로서는 어닝시장 대비해서 실적이 호전되는 종목군들, 그리고 겨울방학 임박함에 따라 또 실적 호전이 예상되고 있는 게임주라든지 그리고 농수산물, 농약 관련주들. 이 농약 관련주 같은 경우는 엘니뇨 기상이변으로 인한 수혜가 예상되고 있다는 말씀 이미 드렸죠. 이런 종목군들 아직 움직이지는 않습니다만 거의 이제 조정의 마무리 국면, 바닥을 타지는 거의 마무리 국면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오늘장 국내 시장도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1일 이동평균선을 지지하면서 위로 상승할 가능성에 저는 무게비중을 두고 있는데요. 오늘 장은 양봉이 되느냐 여부 체크해봐라. 그리고 오늘 만약에 양봉의 모습을 보인다면 소폭 상승한다 하더라도 매수 전략을 펼치는 것에 이상이 없다. 그래서 오늘은 3등분해서 3번 나눠서 3등분 매수 전략을 같이 펼쳐주신다면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우리 시장 움직임 일단 오늘과 내일이 중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시면서요. 일단 상승 전망 주셨습니다. 오늘 장중에 3번 정도에 나눠서 대응하는 아주 자세한 전략 짜주셨고요. 매수 관심주까지 아주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까지 SK증권 영업부 PIB센터 이재광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11월 진입과 동시에 어닝 시즌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금리 인상 이슈가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은 이 시점,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이 마무리가 되어가는 이 시점에서 오늘은 11월 시장 전망과 투자 전략까지 알아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지금 이 시간 샘플러스 최영동 멘토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본격적인 11월 증시에 대해서 알아보기 이전에 전체적인 우리 경제 상황부터 짚어볼까 합니다. 어제 10월 수출이 발표가 됐습니다. 지난달 수출이 전년 대비 15.8%나 감소하면서 6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인 만큼 이 같은 발표에 우려감이 없을 수가 없겠습니다. 자, 이같이 수출이 둔화된 이유 뭐라고 꼽아볼 수 있을까요? 예,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환율과 관련된 내용들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일단은 뭐 우리나라 증시, 그러니까 우리나라 경제 상황에서 가장 좀 밀접한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이제 중국에 대한 이제
경기 둔화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뭐 중국 쪽도 마찬가지로 7% 이하의 지금 GDP를 발표를 해줬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같은 경우는 PMI 지표가 여전히 뭐 50 미만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전체적인 경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좀 둔화되고 있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중국 쪽에서 소비라든지 아니면 또는 이제 수출이라든지 생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쪽에서 다소 좀 문제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경제에도 마찬가지로 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또 그러니까 두 번째 요인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원유에 대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원유에 대한 내용들이 다소적으로 이제 이제 가격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많이 빠져버리게 되면 그만큼 수요 자체가 이제 다소 좀 감소된다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뭐 우리나라 고부가 가치에 대한 생산분보다는 오히려 경공업 쪽이라든지 중공업 쪽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에 대한 수요 자체가 상당 부분 침체권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에 대한 수출 물량 자체가 상당히 좀 감소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동안에는 일단은 뭐 흑자거든요. 불황형 흑자 쪽으로 좀 진행이 됐었는데 이러한 부분들까지 다소 조금 역전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과연 이제 정부 쪽에서 과연 이러한 부분들을 뒤엎기 위해서 뭐 다양한 이제 정책들이라든지 FTA라든지 그리고 이제 환율 정책과 관련해 가지고 어떤 구상들을 하고 있는지가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수입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전체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이 또 둔화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우리 수출 역시 주춤했다라고 정리를 해주셨고요. 또 세계 교육의 규모 자체가 조금 축소됐다는 점 역시 수출에 안 좋은 영향을 미쳤다라는 정리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3분기 어닝 시즌이 꽤 진행이 많이 됐습니다. 이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유난히 요즘 대형주의 절반 정도가 어닝 서프라이즈 또는 어닝 쇼크를 나타냈다고 하는데요. 자, 이 말인즉슨 예상치와 좀 많이 빗나갔다라고 분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같이 추정치가 정확하지 않다면 시장에는 좀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겠는데 이런 상황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실적에 대한 예측치 또는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소 이제 시장의 신뢰를 좀 많이 잃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기본적으로 삼성 엔지니어링이라는 기업들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뭐 주가 차트에 대한 움직임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35,000이었던 주가 자체가 좀 급락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줬습니다. 물론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0.54 정도의 좀 상승 부분으로 좀 마감을 하긴 했는데, 과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오늘자의 이제 상승들로 전환될 수 있는지 여부를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그런 부분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가장 좀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삼성 엔지니어링 기준으로 해서 조선과 건설사들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수주와 관련된 내용들인 것 같습니다. 이제 회계 처리 자체에 대한 문제점들일 것 같은데, 이 회계 처리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후행성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 뭐 이런 부분들을 배제하고 나서라도 실적에 이렇게 좀 변동성을 좀 많이 가져갔다라는 부분들은 시장에 대한 신뢰 자체가 상당히 좀 떨어지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대형주들에 대한 이제 극과 극의 평가들이 좀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해서 지금 한 괴리율 자체가 10% 이상 지금 벌어지고 있겠죠.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시장의 신뢰를 좀 많이 잃지 않았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과연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이제 남아있는 기업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들 속에서 보시게 되면은 시장의 수급 자체도 상당히 좀 양극화로 빠져나가고 있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뭐 최근에 삼성 엔지니어링 실적이라든지 아니면 건설사들 그리고 조선업 쪽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실적을 안 좋게 발표를 해주고 나서 과거에 같은 경우,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경기 자체가 상당히 좋아지는 가능성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실적에 대한 바닥을 확인을 하고 주가가 턴어라운드가 일어나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이 이제 발생을 시켜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는 4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현재 지금 발생되고 있는 회계 부분들에 대한 신뢰도 자체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향후에 이제 4분기에도 이러한 이제 실적적인 우려감들이 발생이 될 수 있지 않나라는 내용들이 시장에 좀 불거지면서 4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도 그렇게 긍정적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라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주가가 실적을 발표한 이후로 추가적인 반등이 나오는 게 아니고 추가적인 하락세가 나오는 경우들이 상당히 좀 많다는 점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양극화가 조금 더 심화되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실적이 상당히 좀 좋게 나왔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추세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 한번 좀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어찌됐든지 간에 정보의 양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정보의 양 자체가 아무래도 이제 개인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기관 쪽에 많이
많이 포커스가 많이 맞춰져 있겠죠.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과 기관 쪽에 대한 수급 현황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은 정보의 양이라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오히려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쪽에 대한 이제 수급 현황들,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일관성 있는 수급량을 가지고 매매에 상당히 좀 도움이 될 수 있었는데 외인이라든지 기관들 같은 경우도 기업 쪽에서 발표를 해주고 있는 이러한 실적 부분들에 대해서 신뢰도가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갈팡질팡하는 수급 현황들을 좀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정보의 양 자체도 상당히 조금 상당히 좀 적었었던 부분들, 그렇더라고 되면 단편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단편적인 시장에 대한 접근이라고 하게 되면 외인과 기관 쪽에서의 아니면 일관된 수급 현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수급 현황 자체도 상당히 좀 많이 꼬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다. 더 갈팡질팡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시장에 대한 내용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뭐 지금 실적을 가지고 매매를 하기가 상당히 좀 까다로운 증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회계 처리가 제각각의 모습들로 인해서 지금 시장의 신뢰도가 꽤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인 것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이런 모습들이 추후에 기업에게도 그리고 개인 투자자에게도 그렇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점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또 3분기 어닝 시즌이 어느 정도 진행이 된 만큼 이제 시장은 4분기 실적으로 시선을 돌리고 있습니다. 자, 요즘도 그렇지만요, 갈수록 또 실적에 의한 종목별 장세가 이어질 거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잘 갈 만한 업종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텐데요. 자, 이제 다시금 의료, 그러니까 제약바이오와 소비재에 주목을 좀 하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예, 일단은 뭐 헤드라인을 좀 보시게 되면 의료 이제 소비재 관련해가지고 상승 쪽에 대해서 포커스를 좀 맞춰나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은 개인적으로는 아무래도 이제 요번 주가 좀 핵심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쉽게 말씀드려서 옐런 의장과 관련된 내용들일 것 같습니다. 옐런 의장이 과연 요번 주 목요일입니다. 요번 주 목요일에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 어떠한 포지션들을 가지고 만들어내줄 수 있을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확정이 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은 또다시 좀 급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현재 지금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뭐 의료 업종이라든지 소비 업종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자라는 부분들은 좀 단편적인 의견이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의료 업종, 특히 이제 바이오 업종과 이제 헬스케어 업종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한미약품에 대한 차트 흐름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일단은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35만원대, 그러니까 30만원대 초반대의 저점을 확인을 해주고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이 어느 정도 좀 발고쳤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3분기 실적뿐만 아니고 4분기 실적, 쉽게 말씀해서 수출 기술료가 이제 3분기뿐만 아니고 4분기에도 유입이 될 수 있다는 점, 쉽게 말씀드려서 실적에 대한 우상향들이 나올 수 있다는 부분들이겠죠. 예, 그 부분들이 시장이 좀 불거지면서 꾸준하게 직전 고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박스권 상단인 것 같습니다. 40만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하는 흐름들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이렇게 헬스 쪽이라든지 바이오 업종에 대한 움직임들, 그러니까 상반기에 상당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반기 실적 우려감들로 인해서 주가가 빠졌던 종목군들, 다만 이러한 부분들이 3분기의 실적을 확인해 줌으로 인해서 주가에 대한 반등세가 나오고 있는 의료 업종들 같은 경우는 의료 업종이 아니죠. 의료 바이오 업종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와 좀 일맥상통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동아 ST 관련된 종목군들도 마찬가지로 기술 수출료에 대한 움직임들이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좀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동아 ST도 마찬가지로 바닥권에서 빠르게 지금 올라오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지금과 같이 향후에 대한 이제 그동안의 상반기에는 실적에 대한 내용들보다는 오히려 성장 기대감으로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인데 이러한 부분들을 뒤로 하고 실적적인 측면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실현화될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상향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바텍이라는 종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쉽게 말씀드려서 헬스케어의 가장 뭐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바텍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뭐 치아 치료와 관련해 가지고 상당 부분 그 동안에는 뭐 얘기들만 해가지고 진행이 됐었던 종목군들인데 이러한 얘기들이 현실화가 이루어지면서 주가에 대한 레벨업이 차분하게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국내 이슈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제 미국 대선과 관련해가지고 헬스케어 쪽도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발맞춰서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제 뭐 한미약품이라든지 동아이스티 같은 경우는 신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최근 들어서는 다시 한번 또 바이오 시밀러 관련된 종목군들이 시장에 좀 부각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분명히 바이오 시밀러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 새로운 또 화두가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국내 이제 바이오 시밀러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뭐 셀트리온에 대한 움직임들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이 상당히 조금 더뎠습니다. 기대감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더디지 않았다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2015년도에 97,400원을 기록한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폭이 없이 6만원대에서 이제 8만원대 박스권을 그려가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뭐 최근 들어서 뭐 공매도 부분이라든지 대처장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점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그동안에 아무래도 이제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 흐름들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었던 투신권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습니다. 뭐 최근 들어서 투신권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발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러니까 특별하게 물량이 빠져나가지 않고 소량이나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좀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들이 향후 2015년 말뿐만 아니고 2016년도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포지션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바이오 시밀러 시장과 관련해서는 일단 뭐 셀트리온이 상당히 좀 대장주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소비재 쪽으로 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요. 소비재 쪽으로 좀 넘어가시게 되면 뭐 연말 기대감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화장품주들 얘기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화장품주들은 일단은 뭐 소비에 대한 움직임들인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뭐 3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들 뭐 꾸준하게 좀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 아니기 때문에 3분기 실적 이후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원달러 환율에 대한 움직임들 체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코스맥스뿐만 아니고 뭐 이제 음식료 업종들에 대한 움직임들까지도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서 체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약바이오주에 대한 실적의 기대감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있는 만큼 헬스케어 업종이나 바이오 업종 조금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그중에서도 주가 레벨업이 가능한 종목으로 한미약품과 바텍 그리고 동아이스티의 셀트리온까지 언급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를 많이 해주시고요. 또 소비재 관련해서는 실적과 환율 체크도 해보자라는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자, 10월 증시가 예상보다 괜찮았던 모습을 보였던 가운데 이제 11월 증시 전망이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자, 그 가운데 또 한국의 주식시장의 거래량이 줄어들 조짐을 보인다고 합니다. 이 거래량이 줄어들면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겠는데 이대로라면 증시의 불안 심리가 확산되지 않을까 궁금합니다. 예, 증시 맞습니다. 전망 짚어주시죠. 예, 일단은 뭐 종합주가 지수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뭐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거래량에 대한 내용들이 상당히 조금 의미 있게 좀 하락하는 흐름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실질적으로 거래량 자체가 좀 줄어든다라는 부분들은 그만큼 시장의 생동감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이 왜 나오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국내 이슈,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지표, 국내 이제 경제 상황 자체가 상당히 조금 담담하게 좀 흘러가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와졌고요. 그와 더불어서 해외 쪽에 대한 변수 자체도 일단은 상당히 다시 한번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는 뭐 10월달 자체가 상당히 좀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최근 들어서 거래량 감소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12월 달에 불거지고 있는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어찌하면 뭐 당연한 뭐 이유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해결해 나가야 되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이번 주에 있을 여러 가지 이제 이슈들 그리고 또는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실마리가 좀 풀려 나간다고 하게 되면 이러한 부분들을 가지고 자신감을 얻고 다시 한번 시장에서 거래량이 진행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실질적으로 지금 대형주들에 대한 포지션들이 상당히 좋거든요. 뭐 지난주 같은 경우도 이제 선물 시장 쪽에서 상당히 좀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은 그만큼 외인들이라든지 기관 쪽 같은 경우 선물 매수가 많이 들어온다는 부분들은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시장의 방향성을 타진을 한다는 부분들이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은 선물을 단편
단편적인 성격으로 굉장히 좀 해석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외인과 기관 쪽에 대한 움직임들, 쉽게 말씀드려서 코스피 200 안에 있는 종목군들을 가지고 매매를 좀 진행을 하다 보니까 대형주들만을 가지고 진행이 되겠죠. 쉽게 말씀해서 거래대금 자체는 상당히 좀 많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대형주들에 대한 성격 자체가 시장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거래량은 뭐 현저하게 좀 줄어드는 그런 포지션들을 만들어내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는 선물을 많이 매수했네, 시장이 올라가겠네 라고 예상을 했는데 생각외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군들은 상당히 움직이지 않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로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뭐 불안 심리 자체는 아무래도 이제 확산이 된다는 개념보다는 지속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라고 되면은 이번 주 말의 기점으로 해서 과연 거래량 자체가 어떠한 식으로 움직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좀 체크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금리 인상이 현실화되는 부분들이 좀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소형주뿐만 아니고 대형주도 같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이제 시장이 연출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현재 지금 종합주가 지수 자체가 2030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00일선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201, 그러니까 코스닥 증시 자체도 680포인트, 기존의 상승 추세라고 할 수 있는 200일선 자체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한 지지 여부, 그러니까 가격적인 부분들, 기간적인 부분들이 횡보가 이루어진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부분들이 좀 나와준다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시장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래량이라든지 거래 대금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요즘 또 연말로 다가가고 있는 시기인 만큼 배당주에 대한 관심도 나날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배당주의 옥석 가르기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은데요. 일단 어떤 종목들의 관심을 조금 더 가져봐야 될지 탑픽주까지 뽑아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아무래도 이제 찬바람이 기사에 대한 헤드를 좀 보시게 되면은 이제 찬바람이 불게 되면은 이제 배당주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갖는다라는 이제 격언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뭐 일종의 격언이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 아마 뭐 저희 이 프로를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뿐 아니고 시장에 있는 모든 투자자분들이 배당주에 대해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가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왜 이렇게 배당주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특히 배당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져야 되냐라는 부분들일 것 같은데요. 일단은 뭐 기본적인 그러니까 매크로한 부분들일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예금리 자체가 1%대 초저금리를 기록을 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쉽게 말씀드려서 더 높은 수익률을 원하는 투자자들이 상당히 좀 시장이 많이 넘쳐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더라고 되면은 현재 기업에서 추가적인 배당을 2%, 3%대만 해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시장에서 1%대의 예금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투자자들은 뭐 이쪽으로 다 쏠릴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최근 들어서 정부 정책인 것 같습니다. 정부 정책에 대한 내용들일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기업들에 대한 이제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조금 얘기들을 좀 많이 해주고 있고요. 그와 더불어서 기업, 국가들도 마찬가지로, 정부 쪽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이제 환원 정책을 계속적으로 지금, 시장에 지금 내보내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매크로적인 부분들이 시장에서 불거짐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상당히 좀 많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는 종목군을 좀 볼게요. 대표적인 종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KTNG를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대표적인 종목이겠죠.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KTNG 같은 경우는 11만 5천 원입니다. 시장이 전반적인 변동성을 좀 보여줌에도 불구하고 11만 5천 원대를 유지를 해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상승폭에 대한 내용들은 다른 종목군들에 비해서는 다소 좀 더딜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라는 올해 연말, 그러니까 쉽게 말씀해서 이러한 이제 배당 시즌, 그러니까 특별한 시즌만 해가지고 매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벌써 7월 달서부터 그 11월 달까지에 대한 상승률을 좀 보시게 되면 상당히 좀 높겠죠.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거의 20%에 육박하는 수익률을 거둬들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지금과 같이 배당과 관련해가지고 다시 한번 KTNG가 부각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2개월에서 3개월 기준으로 해서 한 20%가 넘는 수익률을 거둬들일 수 있지 않나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KTNG 자체도 마찬가지로 실적적인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은 상당히 조금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좀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KTNG에 대해서 일단은 뭐 해외 쪽에 대한 움직임들일 것 같은데 해외 쪽에 대한 수출 물량들이 상당히 좀 많이 발목을 잡았었던 형국이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러한 부분들까지도 다시 한번 우상향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이제 금융업종에 대한 내용들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최근 들어서 금융업종 실적들을 좀 발표를 하면서 일단은 뭐 시장에서는 관심을 좀 상당히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일단은 뭐 제가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종목은 신한지주라는 종목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신한지주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뭐 골든크로스를 만들어냈습니다. 200일선 돌파가 이루어져
있었고요. 그리고 5일선과 20일선, 그리고 차례대로 그러니까 단기 이평선 자체가 장기 이평선을 좀 돌파를 시키기 위한 정배열 구간에 초입에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실적이라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과연 시장에서 어떠한 반응들을 좀 보여줄지는 조금 더 예측을 해봐야 되겠지만, 배당이라는 단편적인 내용들만을 가지고 접근을 좀 해줘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신한지주는 뭐 중장기적인 관점 또는 이제 배당 시즌과 관련해가지고는 관심 있게 좀 지켜보셔야 되는 섹터가 아닌가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시게 되면은 제가 은행업종 중에서 신한지주를 대표적으로 말씀 좀 드렸지만, 전체적인 움직임들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셔야 되는 그런 업종으로 한번 손꼽아보고 싶다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당주에 대해서는 실적까지 뒷받침되고 있는 KTNG를 탑픽으로 뽑아주셨고요. 또 금융업종 같은 경우 그중에서도 신한지주에 대한 관심까지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샘플러스 최영돈 멘토와 함께 11월 증시 전망과 자세한 전략까지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드코의 성한가 팩토리 시즌2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1월이 시작된 가운데 우리 시장이 조금씩 조정받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큰 모멘텀이 없는 가운데 종목별 장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11월 우리 시장 전략과 종목별 대처 방법까지 오늘도 현명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일단 최근의 시장 상황을 좀 확인해 보면은 지난주 월요일부터 이제 말씀을 드렸던 주 후반으로 갈수록 점진적인 하락이 좀 나올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과 일치가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코스닥 시장도 최근 들어서 보면은 약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돼도 상승하는 종목들보다는 하락하는 종목들이 시장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투자 심리 상태가 상당히 좀 위축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최근의 시장에서 사면 물리는 시장이다라고 이야기할 만큼 어려운 장의 연속적인 상황이 되고, 종목들도 섹터보다는 개별주들, 특히나 이제 개별주들도 최근에 보면 상승을 하게 되더라도 요즘 장에서는 빠르게 윗꼬리가 나옴으로 인해서 차익 시장 위주로, 그러니까 상승 시 매도 관점으로는 투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느 정도 현재 구간 상당히 좀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제 지난주 월요일부터 강조를 드렸던 주 후반으로 갈수록 하락한다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심리적인 부분들, 결국 이제 단기적으로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바닥권에서부터 올라왔던 어떤 그런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차익 실현 내지 어느 정도 포트 재정비를 할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했다라고 좀 생각하는데, 자, 중요한 것은 이제 코스피 지수보다는 코스닥 지수인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 섹터로 인해서 코스닥 지수 상승하는 모습들이 계속적으로 좀 나온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어느 정도 힘을 비축시켜 놓은 상황이 연속적인 모습이었지만 최근에 들어서 제약바이오 섹터, 그러니까 주도 섹터의 상승적인 측면들이 많이 떨어지게 되면서 특히나 이제 한미약품 같은 경우에도 꾸준히 일단은 50만 원 부근에서는 차익 실현 내지 정리 관점에서 보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일단은 한 템포 쉬어가는 구간으로 이 한미약품 계속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렸던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한미약품뿐만 아니라 기타 제약바이오 섹터의 조정이 코스닥 지수로 하방으로 끌어낼 수 있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제 이제 다우지수가 글로벌 점수에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면서 제약바이오 섹터 재차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이것이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조정에 끝날 것인지 우리 코스닥 지수에 있는 그런 종목군들 조금 더 아니면은 제약바이오 섹터의 조정이 조금 더 이어질지, 이것이 이제 앞으로 코스닥 지수의 방향성이 달려있다 해도 그런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좀 예측하기 위해서 이제 시장의 재료를 알고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들, 그것이 이제 기술 수출이라든지 임상 이슈라든지 FDA 승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11월 달보다는
12월 내년 초에 몰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이 코스닥 지수도 그렇고 코스피 지수도 그렇고 11월 달만 잘 버텨주면 코스피는 금리 인상 직전까지 코스닥 제약바이오 섹터는 재료가 몰려있는 달까지 잘 버텨주길 좀 바랬던 것인데, 자, 일단 코스닥 지수 상당히 좀 아슬아슬하게 좀 걸쳐있는 그런 모습이 되겠죠? 이번에 678포인트, 그제도 이제 금요일에도 좀 말씀드렸던 그런 지수 라인인데, 이 라인이 이제 일단은 무너지게 된다면 추가적인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말 아슬아슬하게 글로벌 증시가 세계 증시 상승하는 그런 어떤 모습. 자, 중요한 자리에서 받쳐주었기 때문에 이번 조정은 이 구간에서 좀 마무리가 된다면은 기술적 반등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는 점. 하지만 이제 현재 구간 지난 시간에도 말씀 좀 드렸지만은 크게 상승할 자리도 크게 하락할 자리도 아닌 계속 이제 눈치를 보면서 지루한 시장의 좀 연속일 것 같습니다. 자, 상승하는 종목들의 특징들도 상승의 연속성을 가지고 상승하는 것이 아니라 최바닥권, 완전 바닥권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정도, 그리고 눌림목에서 반등이 좀 나오는 정도, 그러니까 요 정도를 제외하고는 상당히 좀 지루한 어떤 그런 패턴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자, 결국에는 이제 눌림목 구간을 공략을 또 하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빠른 트레이딩이 요구가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그만큼 개인들이 쉽게 대응하기가 어렵고, 손실폭 안으로 들어온다면은 손실폭이 커질 수 있는 어떤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해서 지속적으로 좀 말씀 좀 드리겠지만은, 현재 구간 굳이 여러 종목들 편입을 해서 공략하시는 것보다는 어느 정도 종목들 압축해서 연말에 보고 승부를 좀 걸어야 된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는 부분인데, 자, 그러한 관점에서 어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께서 말씀하신 게임 정책 규제 완화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정도에 한번 관심권을 좀 가지는 그런 상황이었죠. 자,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소폭 조정권에 어제 들어온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 자, 글쎄 일단 뭐 전일 김무성 대표께서 게임 규제 완화에 대한 부분들이 오늘 시장에 어떻게 반영될지는 조금 지켜봐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지난달 후반 정도 4대강에 대해서 언급하신 이후에 관련된 종목들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등 급등하는 걸로 봐서는 어느 정도 파괴력은 있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사실 이제 정부에서 게임 규제가 상당히 좀 사실 많았죠. 관련된 산업과 성장성은 커져만 가는데 정부에서 너무 규제를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제약이 있었던 그런 상황인데, 글쎄 일단 뭐 규제 완화가 추후에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한류 콘텐츠가 꼭 엔터뿐만이 아니라 이 게임 쪽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기대감들 선반영이 될 수 있다는 점 참고를 하시고, 자, 오늘 게임주들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관심권에 두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전일 닭고기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테마 섹터로 올라왔던 종목들이 윗꼬리를 좀 달면서 상당히 좀 상승 시에 따라잡은 개인들에 대해서 손실폭을 크게 주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구간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지만은 조금 더 여유 있게 베팅을 하시면서 상승하는 종목 따라잡지 마시고 연말을 대비할 수 있는 종목군들로 압축하자라고 좀 말씀 좀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와 함께 시장 대처 방법 들어봤습니다. 자, 출발 증시와이드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민진아입니다. 오늘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며 아침에는 쌀쌀하게 있고 가을 추위가 조금은 풀리면서 낮에는 따뜻하겠습니다. 다만 아침 곳곳에 끼는 안개와 대기가 건조해서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맑은 하늘 보이고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내륙 일부 곳곳으로는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출근길 교통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한편 가을 추위가 누그러지면서 낮 동안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한낮에 서울 18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더 오르겠고 부산 20도까지 오르며 따뜻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다만 현재 서울을 포함해 경기도 일부 지역 등 건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은 건조경보가 내려져 있어 건조함이 더 큰데요. 작은 불씨 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는 전국적으로 보통 단계를 보이겠지만 오후 들어서는 미세먼지에도 주의를 하셔야겠습니다.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가 점차 증가하면서 한때 나쁨 단계를 보일 때가 있겠는데요. 따라서 오후에는 실내 환기를 피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다음은 나절 예보를 통해 자세한 지역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중부지방 맑은 하늘 보이겠고요. 낮 최고 기온 서울과 대전 18도 보이며 어제보다 기온이 더 오르겠습니다. 동해안 지방 건조한 대기에 불조심하셔야겠고요. 낮 최고 기온 속초와 강릉 19도로 따뜻함이 느껴지겠습니다. 남부지방 역시 맑은 하늘 드러나겠습니다. 한낮에는 광주 19도, 부산 20도, 대구 19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 해상에서 0.5에서 1.5m로 일겠습니다. 당분간은 이렇게 온화한 날씨가 계속 이어지겠는데요. 다만 금요일과 토요일은 기압골의 영향으로 전국에 비가 오겠고 이 비는 일요일 오전에야 그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날씨였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